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런 게 뭐 기업 내부적인 일이라든지 이 HBM 그리고 AI 반도체로 이어지는 그런 밸류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슬금슬금 이제 추세적인 반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추세적인 반전이 아니죠. 저점에서의 반등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어쨌거나 오늘 이제 흐름을 지켜본다라고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했어요. 아마도 미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우려, 소비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던 거, 그리고 잠시 의사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하방 압력을 반영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을 하긴 했지만 곧바로 이렇게 힘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 내용을 뜯어본다라고 하면은 이 중국의 비중이 매출 중에 중국이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센터 저장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나 높았다. 한 20% 정도 됐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팔아제끼는 뭐 GPU라든지 기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파는 것들이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매출의 구성이 딱히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줄을 서서 사는 그런 물품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늘 중국 우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눌린 구간은 오히려 트레이딩성의 기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또한 그렇고 어쨌거나 이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여기서 뜬금없이 기술의 발전을 왜 얘기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 Y축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라고 하고 X축이 바로 시간이라고 하고 이 AI 기술의 발전을 그래프로 표현하자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러면은 우리는 아마도 이런 단계쯤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엔비디아, AMD, 엔비디아의 오랜 경쟁사죠. MS. 요즘은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칩 개발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오픈AI CEO를 영입했다가 지금 다시 오픈AI CEO로 도우러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은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가진 그런 기업이 되겠다. 물론 AI 기반으로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고 삼성도 자체적으로 이제 AI 칩을 개발을 해내려고 하고 근데 이거랑 뭔 상관이냐? 근데 애플도 있어요. 애플은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시리에다가 최신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제가 예시를 한번 지금의 AI하고 이거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의 대체제가 바로 스마트폰이 얼마 들어온지 안 됐을 때는 이런 뭐 기타 애로사항, 불편한 점 그런 것 때문에 판매량이라든지 기술의 발전도라든지 지지부진했었. 하지만은 기술 급격하게 올라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거의 모든 투지폰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거대한 투지폰 기업이었던 모토로라라든지 그때 그런 친구들은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근데 지금 그게 AI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AI를 탑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도태가 될 수 있는 아무리 큰 기업이라 도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전에는 AI 시장이 워낙에 유망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기다 투자를 한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AI가 꾸준히 시장에 등장하는 이슈가 될 거라는 거. 그 중요성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 AI의 수요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AI 반도체 칩에 대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AI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이 HBM의 수요 또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HBM의 공정 라인, 그 중에 후공정, 아주 필수적이죠. 이런 부분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마이크론. HBM은 이 반도체 칩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매출 전망을 하락장 때 AMD 대표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나 SK하이닉스, 삼성이나 생산량을 확정을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후공정이 이 밸류, 이러한 AI가 이끌어주는 그러한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볼까요? 이 10월달 이때 하락장이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근데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순 상승에 대한 조정 이게 얼마나 들어올 거라는 거는 가늠을 하기가 쉬워요. 아마도 27,500원 부근에서 낙폭을 멈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거쳐준 뒤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장이 아닌데 산타랠리를 오히려 기대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종목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 1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거.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씩 다 안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 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갈리기는 했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어저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증시가 하락한 부분을 동일하게 반영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스피의 경우 반발 매수세가 장중 계속해서 들어오고 저가 매수세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비슷한 맥락으로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긴 하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양전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일단 뭐 오늘 주가가 왜 이런 식으로 지수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갔냐 라고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이게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근데 정확히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이 매출 비중 중에서 이 데이터 저장소 이게 매출이 굉장했다. 이 데이터 저장소 매출 중에 20% 정도 중국이 그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AI 반도체 규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좀 우려 심리로 작용이 돼서 실현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CEO의 반응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하긴 했지만은 종합해보면 사실 이거예요. 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럽이라든지 다른 신흥국이라든지 그쪽에 비중을 늘리면 되는 일이, 애초에 이 엔비디아의 GPU 이거는 지금 막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좀 MS 등등 아마존까지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려고 해도 GPU가 명불허전인 건 맞아요. 지금 대체 불가입니다, 당장은.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이 20%를 차지한다고 나중에 미국이 이 AI 반도체 규제 이걸 중국으로 때린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또 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지금 빅테크들 다 내리는데 엔비디아만 아주 그냥 미쳐 날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낙폭, 미증시의 하락부로 반영을 하고 그 뒤에 이렇게 GPU의 튼튼한 밸류, 가치 이런 것들에 반영하고, 그리고 저가 매수세. 이제는 시장이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도의 공포였어요. Extreme Fear. 근데 지금은 그냥 그리드입니다. 탐욕.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지금은 포모 장세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내린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심리에 그때 주워 담아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일단은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산타랠리는 기정사실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기존의 문제였었, 그리고 이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완화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전에 증시를 내리누르던 그런 요소들이 이제 해소가 돼버렸는데 산타랠리가 당연히 와야 되지 않냐. 이 엔비디아도 호실적을 보였는데 지금 상승률이 강해도 너무 강한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이 미증시, 특히 나스닥은 3주 연속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기존 이 낙폭 구간에 대한 회복, 이걸 단순히 우리 증시이지만 나스닥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신고가를 뚫었죠 막. 그래서 사실 이 연준은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데 시장에서 먼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선반영을 너무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FOMC 의사록, 이번 FOMC 의사록까지 금융시장의 관론 아니면은 비관론 이런 걸로 증시에 그런 이제 과열을 좀 시켜가는 그런 단계를 거둬요. 이게 뭔 말이냐? 이제 경기 지표, 이전에 CPI, PPI 이런 소비 지표나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둔화가 되고 나서 긴축 끝났다. 와, 이제 산타랠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제는 비관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준 인사들이 말을 해버리게 된다. 급격한 산타랠리 도중에 좀 진정을 하는, 찬물을 뿌리는 격이긴 하지만은 좀 증시를 진정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아마도 이제 연말에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비관론적인 부분이 좀 세질 수도 있는 게 지금 너무 빨리 증시가 올렸어요. 특히 미 증시의 경우에. 그래서 연말에 오히려 산타랠리가 아니라 잠잠했다가 올해 초처럼 연초에 상승 출발을 할 수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미 이제는 하락장은 끝났는데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도,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될 게 뭐예요? 추격 매수 금지. 간단합니다.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돼요. 과열된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압력이 꽤나 강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불안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전에 하락론자들도 이제 한 푼씩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추격 매수를 금지하되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눌린 그런 구간을 공략해주는 게, 전제 조건이 이 모멘텀, 재료 이런 게 굉장히 좀 굵직해야 돼요. 단발성이 좀 아니어야 되고요. 중장기성 추세를 형성할 만한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야지 며칠 정도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자, 그래서 이런 모멘텀에서 재료 직접적으로 골라내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거를 내가 선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저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고생하셨으니 보셔야죠. 말씀드렸던 대로 위에 번호로 숫자 5 보내서 신청 주셔서 종목으로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